3단계도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. 3단계. 자, 3단계부터는 이제 옆에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. 얘를 다시 지우고 ul 밑에 li 곱하기 4 밑에 a href는 샵 하고 2차 메뉴 아이템. 이 정도는요, 여러분이 이제 좀 쉽게 써야 됩니다.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없으시겠죠, 이제. 물론 젠코딩으로 안 해도 돼요. 젠코딩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일일이 다 써도 됩니다. 다음 저는 요 마지막 거 있죠. 2차 메뉴 아이템 네 번째 한테 자식을 또 만들어 줄 겁니다. 줄은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. ul 밑에 li 곱하기 4 밑에 a는 href 3차 메뉴 아이템이 되겠죠?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순서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거리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할 때는 꼭 큰 거부터 먼저 하세요. 저는 이게 순서가 지금 뭐 2단계, 3단계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. 여러분은 꼭 큰 거 먼저 하세요. 자,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씁니다. 밑에 점 메뉴 박스 밑에 ul 이거 아시죠 이제? 얘한테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한번 칠해볼게요. 얘네들 ul이랑 ul 메뉴들만 선택을 한 거죠. 디스플레이를 none 하면은 없어지겠죠? 자, 그 다음 얘네들은 언제 나와야 된다? 메뉴 박스 밑에 있는 ul을 밑에 있는 li한테 뽑아를 했을 때 ul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.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렇게 자, 근데 잘 보세요. 2차 메뉴에서도 1, 2, 3은 까봤자 뭐가 없어요. 근데 4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3차 메뉴 아이템이 나오죠. 그쵸? 그런 거는 뭘 달아야 된다? 요런 걸 달아야 된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얘를 달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지금 이렇게 하면요 1차 메뉴 아이템만 독식을 합니다.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? 이제 풀어버리는 거예요. 어디를? 이 앞을 끊어버리면 이제 후손들도 다 이렇게 달리는 거죠. 이런 식으로요. 요것만 살짝 바꿔주면 되죠. 이걸 또 다시 쓸 필요 없이 이렇게.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써주면 좋겠죠. not only child 말고 그냥 only child 있죠. 얘들한테는 이런 거. 그럼 나머지는 없는데 얘한테만 있다. 뭐 이런 것도 표시가 될 수 있겠죠. 뭐 약간 지저분해 보이면 안 따라도 되고요.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사이드바 맞죠? 사이드바 밑에 점 메뉴 박스 밑에 ul 밑에 li한테 자, 저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줄 겁니다. 그리고 ul한테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이제 저 li를 따라다니겠죠. 앱솔루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부모를 준 겁니다.
얘한테 유령의 집이죠. 얘한테 유령의 집을 줘야지 이 유령들이 얘를 따라다니겠죠. 요건 왜 이런 거예요?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. 이렇게 지금 뭔가 조금 끊기긴 하는데 이것도 잡아야겠죠. 자, 그리고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left 100%로 한번 해볼게요. 100%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 탑도 위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0 해줄게요.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얘가 이 부모 집을 안 벗어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벗어나서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벗어난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한다? 너 주먹고 하지 마 라고 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랩으로 한다. 그러면 일자 정렬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왜 안 보이는지는 아시죠? 자, 지금 안 보이니까 얘도 끊어줄 건데 사실 요 컬러 화이트 요런 거는 사이드바에 관한 거였거든요. 이거죠? 이거. 자, 제가 요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사이드바를 호버했을 때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으로 바뀌는데요. 요거를 저는 뺄게요.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복사해서 바로 밑에다가 자, 사이드바 호버 있죠? 그 다음 얘랑 점 사이드바 밑에 있는 점 메뉴 박스 밑에 있는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하겠다 하면은 자, 이 쉼표를 기준으로 얘랑 얘한테 이게 적용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도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써주고 여기 자 이거 안 쓰고요. 여기도 걸어주고 그 다음 아까 UL 썼던 데 있죠? 여기도 걸어줘도 돼요. 그런데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. 웬만하면 중복된 코드는 안 쓰는 게 좋긴 하니까요. 자, 다음 이제 보더 한번 지워볼게요. 아까 UL한테 보더 줬던 거 있죠? 얘는 지우고 그 다음 그래도 조금 이상해요.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듭니다. 왜냐? 너무 좁죠? 그쵸? 자, 그래서 요것도 끊어주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호버했던 것도 앞에서 끊어줄게요. 그럼 딱히 우리가 뭘 더 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. 이거를요,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. 지금 없는 곳에는 빼기 표시, 있는 곳에는 플러스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차라리 이 빼기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 li를 호버했을 때 이거를 빼기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보시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드바 자체한테는 너비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넓어요. 얘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넓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는 딱 A한테 맞게끔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딱 이 글자 크기만큼. 그래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? 이거?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글자 이 너비라고 해야 되나요? 너비가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이 자체가 왔다 갔다 거려요.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예 얘한테
이 아니죠? li한테 위드를 한 200픽셀 400픽셀 아니 얘한테 죄송해요. 자 A한테 한 200픽셀 잡아버리면 또 이게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하죠. 잡아버리면 또 쟤네들이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합시다.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. 이런 식. 자, 이제 요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. 나중에 여러분이 또 4차 메뉴 아이템을 추가하려고 해요. 4차 메뉴. 그래서 ul 밑에 li 곱하기 4 밑에 a href 샵 그래서 4차 메뉴 아이템을 추가했을 때 딱히 별다른 걸 안 주고도 4차 메뉴가 이렇게 잘 추가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게 끊어쓰기의 장점이죠. 이게. 자, 그리고 마지막 내용. 맨 마지막 줄에 div 하고 lorm 곱하기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바디가 엄청 길어지거든요. 근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이 사이드바가 올라가는 거 보시나요? 근데 사실은 얘는 메뉴라서 이게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, 화면을.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려고 만든 거잖아요. 물론 막아놓은 것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고정시키고 싶다 하시면요. 우선 제가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. 클래스 콘 하고 맨 위에다가 그냥 이 사이드바 위쪽에다가 콘 한테 보더 10픽셀 우리가 조금 요 예제랑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. 완전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픽셀 솔리드 레드 하고 위드를 한 600픽셀 지금 딱 이 화면에서 좀 조정을 할게요. 600픽셀 이 정도. 다음 마진 레프트 오토 다음 마진 라이트 오토 그러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사이드바한테 지금 앱솔루트라고 걸어놨는데 얘랑 비슷하게 작용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픽스드. 픽스드는 뭐다? 앱솔루트랑 똑같아요. 유령입니다. 유령인데 단지 뭐다? 이 사이드바를 아니 스크롤바를 따라다닌다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스크롤 내리면서도 이런 메뉴 아이템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. 이게 끝입니다. 토글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많이 쓰여요. 물론 요즘에는 이거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.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이거를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코드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쯤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커스텀 한다고 하던 했을 때 그걸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.